사랑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이것이 관계의 진실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진다. 더 이해받고 싶어진다. 그 욕망이 커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함께 커진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거리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낯선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도 괜찮다. 거리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견디기 어렵다.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외로움을 만든다. 당신이 느끼는 관계 속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상대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관계에 걸었던 기대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감각. 말을 나누면서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감각.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서로의 이름을 수천 번 불렀는데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 그것이 착각이 아니다. 그 감각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한다. 관계를 의심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그러나 의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의심해야 한다. 인간은 타인의 내면에 닿을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했어도,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상대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느낄 수는 없다. 상대의 기쁨을 당신이 똑같이 경험할 수 없다. 각자의 감각은 각자의 몸 안에 갇혀 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피부 안에서만 살아간다. 상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당신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추측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것은 추측이지 경험이 아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이 아니다. 그 슬픔을 바라보는 당신 자신의 감각이다. 이 두 가지면 다르다. 이 사실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전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다. 관계가 그 고독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게 해줄 뿐이라고. 사랑에 빠졌을 때 외로움을 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은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는 혼자일 때보다 더 선명하게 찾아온다.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였을 때의 외로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도 외로울 때 그 감각은 훨씬 더 날카롭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이상한 건지, 상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관계 자체가 실패한 건지.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고독은 해결될 수 없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당신이 상대를 이해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상대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편집한 버전의 상대다. 당신의 경험과 두려움과 기억을 통과한 이미지. 같은 사람을 두고 10명이 다르게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자가 자신의 필터로 그 사람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 상대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구성한 상대의 이미지와 관계 맺는다. 상대를 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해가는 것이다. 그 이미지가 아무리 세밀해져도 실제 상대와는 항상 간격이 있다. 오래 함께할수록 그 이미지는 정교해지지만 그것이 곧 실제와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교한 오해와 단순한 오해의 차이일 뿐이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타인을 이식하는 구조의 문제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온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관계의 구조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긴다. 내가 힘들 때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내 침묵의 의미를 읽어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는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실망의 씨앗이다. 기대는 상대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한다. 당신은 그 역할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잊고 상대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어느 날 상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당신은 배신감을 느낀다. 상대는 영문을 모른다. 통보받지 못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망을 받는다. 그 어긋남이 쌓이면 관계는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균열의 원인은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은 기대였다. 상대는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말해줘도 온전히는 모른다. 이것도 인간의 구조다. 말하지 않은 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거부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착각은 더 단단해진다. 시간이 곧 이해의 증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10년을 함께 했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친밀감을 만들 수 있어도 독심술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 생각이 상대를 향한 원망이 된다. 원망은 쌓인다. 말해지지 않은 원망은 침묵 속에 가라앉는다. 그 침묵이 관계 안의 안개처럼 번진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있지만 서로를 보지 못한다. 눈을 마주치지만 시선은 닿지 않는다.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경험한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이미 그 감정은 변형된다. 언어는 감정의 완벽한 번역이 아니다. 번역은 항상 무언가를 잃는다. 슬프다는 말 하나가 담을 수 있는 감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체념에 가까운 슬픔, 분노가 섞인 슬픔, 오래되어 무뎌진 슬픔, 갑자기 터져나온 슬픔. 그것들은 모두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그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린다. 당신이 느낀 것의 절반도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 있다. 상대는 그 불완전한 언어를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기준으로 두 번의 왜곡을 거친 감정이 상대에게 닿는다. 그것이 오해다. 오해는 의도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는 구조 자체가 오해를 만든다. 당신이 선의를 가지고 말해도 그 말은 상대의 내면을 통과하면서 바뀐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수밖에 없는 말로.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내면을 통해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닿는다. 이것은 더 잘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쌓이면 사람은 말하기를 멈춘다. 처음에는 이 주제만 건드리지 말자고 생각한다. 꺼냈다가 또 같은 자리를 맴돌 것 같으니까. 그러다 이 감정은 말해봤자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지치니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 점차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생긴다. 처음에는 몇 가지 주제였던 것이 점점 늘어난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질수록 관계 안에 당신 혼자 들어가 있는 공간이 생긴다. 상대는 그 공간의 존재조차 모른다.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을 닫은 것이 스스로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간다. 나중에는 상대가 닫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 앞에서 느끼는 고립이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면적으로 가장 멀어진 상태. 유리병 너머에 서 있는 것처럼 서로를 볼 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목소리는 들리지만 온도는 전달되지 않는.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다. 편안한 침묵과 무거운 침묵. 편안한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에서 온다. 무거운 침묵은 말해도 받지 않는다고 포기한 사이에서 온다. 두 침묵은 겉으로 비슷해 보인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나 안에서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는 숨이 고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는 숨이 얕아진다. 무거운 침묵 속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함께 있는데도 침묵이 무겁다면 그 무게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쌓인 무게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외로움은 다른 형태를 띈다.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외롭다. 상대를 알아가면서 그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다는 감각이 생긴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전혀 몰랐던 면이 나올 때의 충격.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낯선 결정을 내릴 때,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낼 때, 그 의심은 더 깊어진다. 그 의심은 관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였다.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가시화될 뿐이다. 처음에는 몰라서 기대를 품는다. 나중에는 알수록 더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두 가지 외로움은 방향이 다르다. 그러나 둘 다 외로움이다. 그리고 둘 다 인간의 구조에서 온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인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순간 관계는 채점표가 된다. 얼마나 이해해줬는지, 얼마나 알아봐줬는지, 얼마나 맞춰줬는지. 채점표 위에 서 있는 관계는 언제나 부족하다. 만점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 채점표를 들고 있는 한 어떤 관계도 충분하지 않다. 상대를 바꿔도 마찬가지다. 채점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신뢰는 상대를 완전히 안다는 뜻이 아니다. 신뢰는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도 함께 한다는 태도다. 당신은 상대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없다. 상대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은 알 수 없다. 그 불완전한 암 위에 신뢰가 성립한다.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이다. 확실한 것 위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을 안고도 걷는 것이 신뢰다. 그러므로 신뢰는 항상 위험을 포함한다. 그 위험을 차단하고 싶다면 아무도 믿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봉쇄한 땅에도 지하수는 스민다. 차단한다고 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안의 고독은 더 조용하고 더 오래 간다. 사랑이 외로움을 없애준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고독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혼자여서 외롭다면 둘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계를 찾는다.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실제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로움이 고독을 가리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내면의 공허를 잠시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가려졌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감각이 더해진다. 혼자였을 때보다 더 선명한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제 죄책감을 동반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서 왜 외로운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그 죄책감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든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면서 외로움은 한층 더 쌓인다. 이것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구조의 문제다. 관계는 고독의 해결책이 아니다. 관계는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관계를 의심하게 된다.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외로움이 찾아와도 관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고독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관계 안에서도 고독은 형태를 바꾸며 남는다. 혼자일 때의 고독과 함께일 때의 고독은 다른 무게를 가진다. 그러나 둘 다 고독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사이에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 전체가 결정된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없어지지 않는다.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관계 안의 외로움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신호다.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거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머문다는 뜻이다. 수용과 해소는 다르다. 인간은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사람을 만나는 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믿었다면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랑은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사람은 그 외로움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게 해줄 뿐이다. 그것이 사랑이 줄 수 있는 전부다. 이해받지 못한 채로도 관계는 유지된다. 닿지 못한 채로도 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끝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은 그 한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관계 안의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우리는 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곁에 머문다. 인간은 섬이다. 그 거리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